11월 초입의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한산한 공동묘지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부부는 묘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 성진우는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고 아내 한미영은 짙은 남색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투자가.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부부의 집은 12년째 웃음소리가 끊긴 채 냉랭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작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성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국화를 놓았습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묘비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두 사람은 이곳에 왔지만 정작 서로에게는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여름,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탓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돈은 더 많이 벌었습니다.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민준이를.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잊자는 게 아니라.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갑작스러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한쪽 끈이 풀린 채였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까 주차장에서 떨어뜨리신 거 맞죠? 진우가 재빨리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맞네. 고맙다. 진우가 지갑을 받으며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죽은 아들 민준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 도톰한 입술, 웃을 때 한쪽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까지. 마치 12년 전 사진 속 민준이가 그대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강태호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마저 민준이를 닮았습니다. 몇 살이야? 8살이요. 민준이가 떠난 나이와 똑같았습니다. 진우가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 할아버지 뵈러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화장실 가셨는데 안 오세요. 할머니? 네. 저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제가 아기였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아이는 슬픈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어릴 때 일이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걸까? 그때 저 멀리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야, 어디 갔니? 할머니다.
저 가봐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는 재빨리 손을 흔들고 뛰어갔습니다. 미영이 그 작은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도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올지, 그리고 이 아이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진우와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사진들이 빼곡히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8살 생일, 유치원 졸업식, 자전거를 처음 탄 날. 사진 속 민준이는 강태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일까, 정말 우연일까?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검색창에 강태호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그 아이 말이에요. 응.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할머니 연락처라도.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평일 오후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태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작은 배낭을 메고 묘역 한쪽 벤치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미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아줌마. 아저씨. 너 혼자 왔니? 할머니는? 할머니는 오늘 일 나가셨어요. 저는 학교 끝나고 여기 왔어요. 혼자서? 네. 저 여기 자주 와요. 할아버지 보러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알아? 내가 여기 오는 거? 태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여기 오지 말래요. 위험하다고. 근데 저는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어요. 미영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거야? 네. 할머니가 청소 일도 하시고 식당 일도 하세요. 바쁘셔서 저는 보통 혼자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진우가 주저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배고프니? 우리 같이 밥 먹을까?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세 사람은 묘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태호는 김치찌개를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금세 비웠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시켜줄게. 미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민준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태호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는 이야기. 친구들이 축구를 하자고 했지만 운동화가 낡아서 못 뛰었다는 이야기. 진우와 미영은 아이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진우가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태호야, 아저씨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앞으로 할머니한테 혼자 묘지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 대신 아저씨가 태호 보러 갈게. 괜찮겠니? 태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저 보러 와주실 거예요? 응. 아줌마랑 같이.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왜요? 저 처음 본 사람인데.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냥 태호가 우리 아들 같아서. 그 말에 태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 아들 같아요? 응. 저 엄마 아빠 없는데 아줌마 아저씨가 제 엄마 아빠 돼주시면 안 돼요?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이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은 12년 전 민준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게. 천천히. 네. 태호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저 아이를 만나는 게. 진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오늘 태호 얼굴 보니까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 저도요. 저 아이 웃는 거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태호에게 다가갈수록 민준이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죄책감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민준이 사진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너를 잊으려는 걸까 아니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미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하기도 하다는 것을. 글자 수 1753자. 예상 재생시간 5분. 대기 중. 알겠습니다. 원문과 완전히 다른 전개로 3파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해시태그 3파트 10분 마이너스 절정과 전환.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진우와 미영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태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밥을 사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문구점에서 공책과 연필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태호를 위한 옷과 신발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미영과 진우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태호의 할머니 박순자 씨는 처음부터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손주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미영의 집 현관 앞에서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태호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서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대체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겁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진우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오해이십니다. 저희는 정말. 오해요? 부자들이 가난한 집 아이 데려다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태호가 버릇 없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할머니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손주를 빼앗길까봐. 태호가 자신을 떠날까봐. 할머니, 저희는 태호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움. 우리한테 동정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닙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저희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12년 전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들도 태호 나이였어요. 그 아이가 떠난 뒤로 저희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태호를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태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존중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그저 태호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돕는 것 뿐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태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던 표정이 사라지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호야, 무슨 일 있니? 아줌마 할머니가 저한테 화났어요. 왜? 아줌마 아저씨 만나지 말래요. 할머니가 우리 가난하다고 창피해하지 말래요. 미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태호야, 그건. 근데 아줌마. 저는 아줌마랑 아저씨 보고 싶어요. 저 이제 어떡해요? 태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그날 밤 미영과 진우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고 화장실은 밖에 공용으로 쓰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진우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방 안은 비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태호의 책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엔 낡은 공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심이요? 네. 저희는 태호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입양이라뇨? 법적으로 저희 아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도 모실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태호와 떨어지지 않게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재산은 태호가 물려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한태호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는 12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남편과도 말을 안 한 날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태호를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숨이 쉬어졌어요. 진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호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태호는 제 손주예요. 제가 키운 아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떼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태호는 할머니 손주이면서 저희 아들이 되는 겁니다. 미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태호를 키워요. 제발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네 사람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태호는 그네를 타며 웃었습니다. 미영이 뒤에서 밀어줬고 진우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그네에서 내려와 미영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매일 아줌마 아저씨 볼 수 있어요? 응, 매일 볼 거야. 진짜 제 엄마 아빠 돼주실 거예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태호 엄마 아빠 할게. 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할머니도 같이 사는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와,
최고다. 태호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이제 다시 살아볼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딛고 사랑으로 채워질 미래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이제 진우와 미영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입양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진우가 마련한 집은 넓었습니다. 태호의 방도 있었고 할머니의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태호는 자기 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게 다 제 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음껏 공부하고 놀면 돼.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도 저랬었는데. 순간 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를 꺼낸 게 실수였을까? 태호가 기분 나빠할까? 하지만 태호는 오히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형이요? 엄마가 전에 얘기해준 아들이요? 응. 저도 형 얘기 듣고 싶어요. 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는 너처럼 밝은 아이였어. 웃음이 많고 착하고. 형이 저 위에서 보고 있을까요? 태호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분명 보고 있을 거야. 그럼 형한테 말해야겠다. 형, 나 엄마 아빠 잘 모실게. 형 목까지 열심히 살게. 걱정하지 마. 태호가 천장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를 꼭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마워 태호야, 정말 고마워. 진우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태호는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전학 첫날, 미영이 손을 잡고 교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선생님께 인사는 드려야지. 담임 선생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태호 잘 부탁드립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주네, 엄마라고.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미영이 준비한 불고기, 진우가 사온 과일들. 태호는 신이 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태호가 맛있게 먹으니까 할머니가 더 좋지. 아빠, 내일 학교 끝나고 축구해도 돼요? 그럼. 근데 숙제는 먼저 하고. 네. 엄마, 내일 준비물로 색종이 필요해요. 알았어. 엄마가 사다 놓을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진우와 미영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일상. 12년 만에 다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 어느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민준이 형한테 인사하러 가요. 민준이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태호는 배낭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형, 나야. 태호.
형이 못다 누린 거 내가 대신 누리면서 살게. 그러니까 형은 편히 쉬어. 태호가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림 속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한 아이가 더 그려져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아이. 미영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보낸 선물 덕분에 엄마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진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이제 웃을 수 있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할머니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태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돌아오는 길에 태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근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저는 엄마 아빠도 생겼고 할머니도 계시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민준이 형은 아무것도 못 누리고 갔잖아요. 뭔가 미안해요. 미영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야, 민준이는 지금 행복할 거야.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엄마 아빠가 다시 웃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동생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제가 민준이 형 동생이에요? 그럼 너는 민준이 동생이야. 그러니까 형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형한테 하는 효도야. 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저 열심히 살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반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입양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태호는 법적으로도 진우와 미영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관에서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준이 사진도 함께 걸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가족이야. 내가 보내준 가족. 밤이 되면 태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 잘 자. 내일도 열심히 살게.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미영은 그런 태호를 보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우리 아들. 진우도 옆에 섰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왜요? 다시 살 수 있게 해줘서. 태호를 받아들여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먼저 손 내밀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거실에 걸린 2장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떠난 아들과 온 아들.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땅에서. 두 아들 모두 이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잊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살 거야. 태호와 함께.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겠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엄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진우와 미영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떠난 사람이 남긴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12년 동안 얼어붙었던 집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식탁에 온기가 돌고 거실에 대화가 흐르는 집.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은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묘지에서 만난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태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의사 될래. 의사? 왜? 사람들 살리고 싶어서. 민준이 형처럼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 없게 만들고 싶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다.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태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거실 사진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동생 잘 크고 있지? 엄마가 잘 키울게. 내가 이어준 인연, 엄마가 끝까지 소중히 할게. 그날 밤도 집은 따뜻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부부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쉬운 결정일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